동대망입니다. 벌써 6월이 마감이 됐습니다. 금일 시황 및 7월 1일 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매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갑작스러운 그 HLB 관련 악재 뉴스로 인해서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고 투매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악화되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한가 갔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640만 주, 635만 주가 아직 매물이 쌓여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한 32만 주 정도 됐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HLB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투심이 악화돼서 오늘 전일도 한가 갔고 오늘도 점하한가로 갔습니다. 물론 이 가지고 있으면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참 투심이 많이 악화돼서 어떻게 할지, 일단은 한가가 두 방 나왔기 때문에 막상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예, 종목이 참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HLB, 신라젠도 전반적으로 안 좋고, 셀트리온은 어떻게 됐나요? 셀트리온은 오늘 그나마 양봉을 냈네요. 이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유자분이라면 오늘 좀 틀어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만약에 말이 그렇지 한가 두 방 맞는데 이렇게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단 이틀 만에 거의 얼마인가요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한 62% 정도 맞았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맞더라도 손실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말하기는 쉬워서 손절하면 된다 그러지만 막상 보유자분이라면 이 손절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현재 손절 구간은 지난 것 같고 지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가가 두 방 나왔기 때문에 3일째는 일단 풀려서 이렇게 상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이틀 동안 참았는데 3일째도 못 참고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을 좀 관망하다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주면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시장가로 던진다든지 하면 일단 오늘 정리된 물량은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다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나스닥은 0.73, 다우가 0.04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 올려놓고 제가 보니까 종목별로 보니까 열심히 올려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올려서 열심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올려서 열심히 팔았던 것 같아요. 요거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장을 또 오로 넘어가면서 또 급락시킬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12시까지 시켜놓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키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즘은 잘 지켜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약보합 0.17% 빠진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에서 3,127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한 1,000억 가까이 팔았네요. 그래서 선물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1,838계약을 일단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에서. 코스닥은 오늘도 똑같이 외국인이 아침에는 사다가 아침에 팔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 215억을 팔고 기관에서 53억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시총이 상위에 있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뭐 한 이틀 정도 지금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면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또 일본에서 있는 G20 결과가,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투자하시는 분은 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매도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매수를 많이 했죠.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방어를 했는데, 일단 장중에는 좀 많이 뺐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시켜서 일단 끝낸 것 같고, 현대바이오,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일봉으로 보면 신고가 가는 패턴, 이 자리는 가지고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 고점에 다 왔죠. 이제 여기서는 계속 눌림을 줄 겁니다. 여기는 이제 팔아야 되는 구간, 여기서 뭐 신고가 돌파해서 가는 것 수도 있지만 일단 통상적으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지금 요 자리는 지지했는데 지금 이제 돌파해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맞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최저가는 2.5%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마지막에는 좀 끌어올려서 마쳤네요. 일단 보면 자리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아직도 갈 자리가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윙을 해서 가지고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15% 정도는 여유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주다 보니까 이건 아마 끼가 있는 종목이고 계속 이렇게 상한가 갔던 자리가 이렇게 있고 3일 전에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상한가 가고 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매도를 못하니까 올려서 계속 팝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HLB 때문에 투심이 많이 악화됐지만 오늘 또 보면 이렇게 분봉을 보면 오전에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아침에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는 아침에 상승을 크게 시킨 건 아니죠. 세력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쭉 하락시켰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력의 평단가가 아마 이 근처인가 보죠. 이 근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해서
여기서 반등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반등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올려서 한번 팔고 다시 밑에 끌어내려서 또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좀 팔고, 여기서 많이 팔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밑에 자기들 세력 평단가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일단 팔고 다시 이렇게 내려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자리는 세력이 빠져나갔는지 안 그러면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얼핏 봤을 때는 세력이 평단가를 깨고 내려간 것 같으니까 세력이 아마 다 팔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세력이 아닌 이상 세력이 물량이 남았는지. 일단 이런 걸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세력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팔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다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다 해소되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아직도 간밤에 이제 G20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뉴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반이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보고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에 보면 HLB 생명과학 조금 전에 봤고, 링크 제이시스, 링크 제니시스는 일봉으로 한번 보면 이런 자리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주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팔고 있는 자리지 스윙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왔으면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오늘 보면 수급은 외인이 조금 샀는데 일단 자리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밀었으면 안 좋은데 다행히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렸으면 여기 오늘 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익일 텐데, 그까지는 안 갔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팔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면 장난치고 있네요. 하한가도 넣었다가 시간이 아직 좀 있는데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일단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팔고 싶은 생각이 많다.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배팅을 할 거니까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올려준다라면 시초가에서 한 3분에서 5분 동안 위로 만약에 사준다면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전일도 8%, 오늘도 5.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분봉상으로 이렇고 일봉상으로 보면 자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뭐 던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조금 반등을 준다면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한데, 일단 뭐 밑에 하락이 시작했던 점, 뭐 5만 7,5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만약 위로 올라온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자리는 어설프게 물 타는 것보다는 지금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빠지면은 뭐 저가 46,5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설픈 자리에서는 물 타는 게 아니다. 만약에 물 타고 싶다라면 것처럼 이렇게 밑에 하다가 양봉 나고 요거 확인하고, 요 자리에서 요런 것처럼 요렇게 밑에 내려왔다가 양봉 확인하고 그 한 2, 3일 내로 다시 추매를 하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보유 비중의 2배 정도 물을 타서 그냥 비중을 이렇게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좋을 듯 한데, 일단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렇게 뭐 나빴는데도 이렇게 유테크 뭐 이렇게 플레이 위드 파세코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UCI는 오늘 또 급등을 했네요. 네, 그리고 자, 제가 보고 있는 이렇게 수급주들은 오늘은 제일 좋은 게 보니까 동부건설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LMS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GTG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LB세미콘을 한번 보면 마지막에 또 외국인이 팔았네요. 기관에서 31만 주. 자, 오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 좋은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고가 놀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일단 보고 아침에 봤는데, 이렇게 보면 단 10분 만에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급등을 시키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팔죠. 팔고 있다 다시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냐? 외국인들이 한 35만 주를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방어를 한 거는 기관들이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폭락장이나 장이 요즘 안 좋을 때는 이 수익 주면, 만약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익 주면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아직 고점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크게 지금 5일선 위에 있네요. 지금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와 그것이 뭐 미중 무역까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를 완전 무너뜨리고 지금 투심이 완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서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아니고 그냥 물려 있다라면 뭐 지금은 손절하는 기간이 아니고 좀 지수가 안정이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보유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참 난감한데, 그런 종목 갖고 있을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음, 근데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이렇게, 제가 느끼기로는 이 매매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종목을 없으면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가 장이 확인하고, 장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고 내가 매수할 종목이 있다든지 그런 종목이 있을 때 매매하면 되는데, 왠지 내가 종목이 없으면은, 한 종목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자기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종목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빈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 급등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할 때도 보면, 뭐냐면 종목을 보면 급등하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상으로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이유는 있어요. 왜 올라가냐? 뭐 실적이 좋네, 뭐 IT가 좋네,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사갖고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세력이 여 밑에서부터 계속 샀잖아요. 자기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도 상한가가 이렇게 올렸잖아,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라고. 이 주가를 올리는 목적은 자기들이 팔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여기서 팔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도 계속 사갖고 여기서 팔잖아요. 그냥 올렸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팔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고 지금 고점에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이 스윙하는 자리면 빨리빨리 대응해야지. 이거 만약 계속 뭐 장기 스윙하네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뭐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7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갖고 있네요. 160만 주, 연기금에서 67만 주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요 밑에서부터 사갖고 이만큼 올렸으니까 다 수익권일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 갑자기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 이게. 왜냐면 다 수익권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위험 구간이 얘네들이 수익권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뭐 대한항공우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던져버리면 개미들 한꺼번에 다 불러 세워놓고 실적 좋고 뭐 차트 예쁘고 뭐 이렇게 계속 뉴스 때리고 나는데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장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빈손으로 그냥 어떤 종목도 안 가져가고 그냥 있으면 최고 좋은데 그 개인들은 보면 이렇게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할 것 같아서 불안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먹는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안정된 매매,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에다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해야지 밑에 빠진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가지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위에 있는 자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서 저점에 있는 자리를 이렇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살 때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게 밑에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고 지하 2층 밑에 3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고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 잡는 것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락장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알고 현금을 보유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그냥 시장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은 좀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6월달 2, 4분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2, 4분기가 끝났는데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되잖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다음 주 지나고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7월 달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7월 초 만약에 반등한다면 아마 7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로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보 마왕 카페가 있는데 오늘은 매매를 하려고 에이스테크 오전 매매하고 종배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매수하려는 가격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뭐 한 100만 원어치만 사서 일단 매매를 했고 오전에도 일단 비중 한 5% 정도만 했는데 일단 본전에서 그냥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마땅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마땅한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는 매매가 좀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네이버 주식 정보의 마음 카페에 오셔갖고 요 가입 인사 올리시고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2주 동안 무료로 카톡에 참여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금 100% 보유하고 있고 오전에 매매 한 번, 그리고 한 2시 넘어서 매매 한 번, 2번 정도 하는데 일단 제 기본 방침은 일단 종가에 무조건 다 팔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 기본 방침은 일단 손실 나더라도 1% 미만에서 막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은 일단 손실만 안 나면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수익이잖아요. 한 달 되면 그것만 해서 계속 모아두면 그게 하루에 1%씩만 먹더라도 그게 큰 수익인데 사람들이 그게 큰 수익이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제 제일 좋은 방법은 묻어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팔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경험이 한 10년 이상 됐지만 일단 해보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팔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장이 빠지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가지고 나그만 하면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이 이런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걱정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매매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몇 가지 질문해서 답변해 주시면 2주 동안 저랑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계속 안 좋은데 이 주말에는 호재 좋은 뉴스가 나와서 다음 주는 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